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들의 권리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LH 임대아파트 4곳 가운데 3곳은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에 있는 LH 임대아파트입니다. 전체 가구 수가 1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지만 일반 분양아파트라면 당연히 있는 주민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장은 있는데 다른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네, 그런 거 같고. 전북에 있는 49개 LH 임대아파트 가운데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곳은 25%인 12곳에 불과합니다. 임차인 대표회의가 없는 단지에서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과 개정, 관리비 산정,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유지보수 등 아파트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모두 관리사무소의 몫입니다.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시정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시는 분들이 다 나서서 여기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둘이 해봤던데 그러지도 않고.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률이 낮은 것은 1차적으로 임차인들의 관심 부족 때문이지만 LH나 관리업체의 소극적인 태도 탓도 큽니다.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구성하라고 안내는 하는데 저희가 억지로 막 구성을 할 수는 또 없거든요. 본인들 원해야도 하는 것이고.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 보장과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임차인 대표회의 활성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지난해 전주에서도 택시기사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만든 택시협동조합이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1년여 만에 조합 운영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최초로 전주에 생긴 택시협동조합입니다. 현재 조합원은 60여 명입니다. 송모 씨 등 2명도 지난해 8월 출자금을 내고 택시기사 조합원으로 일해왔는데 지난달 갑자기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합 운영을 방해하고 바뀐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제명됐습니다. 하지만 송 씨 등은 조합 운영의 투명화와 회계장부 공개를 요구한 게 진짜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완전 부당한 일방적인 제명 처리로 봐서 저는 이에 대해서 상당한 억울함을 겪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운영 조합 운영 및 회계장부 열람 공개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민주적인 운영과 쉽게 말하면 투명한 경영을 내긴 한 거죠. 조합 측은 2사람이 근거 없이 수사기관의 조합을 고발하는 등 업무를 방해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회계장부 공개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일반 조합원인 송 씨 등은 회계장부 공개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합니다. 회계를 공개하라고 하는 거고 하라고 하는 것도 감사가 하는 거예요. 일반 조합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가 회계를 저기 하는 거지 일반 조합원이 공개해라 얘들아 이거 못 하게 돼 있어요. 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에게 회계장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송 씨 주장에 조합은 음해 세력에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은 각각 횡령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전북 최초로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택시협동조합에 당분간 잡음이 끊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내일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올해도 과도한 자료 요구가 여전합니다. 국감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도 예정돼 있어 행정력 낭비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다음 주 국감을 앞두고 전북교육청이 작성한 업무보고와 예상 질의답변 자료입니다. 주요 내용만 간추린 거라 예전보다 줄긴 했지만 1000페이지 가까운 분량입니다. 의원실에 파일로 전송한 자료까지 감안하면 수천 페이지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의원들이 전북교육청에 요구한 국감 자료는 780여 건. 직원들은 지난달부터 자료 작성에 매달리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때부터 근무하세요? 연휴도 제대로 못 쉬었겠네. 장사하실 직원들은 좀 출장을 차지하고 계속 연습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직원뿐만 아니라 일선학교 교사들에게도 시도 때도 없이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지면서 수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입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이렇게 올라가죠. 학교 선생님들도 국정감사 때가 되면 여러 힘드시죠. 다 힘들죠. 예. 그래서 그걸 간소화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국정감사 자료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치 자료 제출을 요구해 분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국감은 대여섯 시간에 불과하고 정치 공세가 이어질 경우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세 개 교육청이 함께 국감을 받아 교육청당 배분된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국감이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까지 겹쳐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권위주의 시대 산물인 무리한 자료 요구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해마다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연주자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들려주는 즉석 공연, 생각만으로도 행복한 일인데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가는 예술 배달 선물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20년째 홀로 살고 있는 75살 노정남 할머니 집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적적함을 잊기 위해 종일 틀어뒀던 TV 소리 대신 가야금과 해금 연주가 흘러나옵니다. 일러스트 작가는 해맑은 표정을 그림에 담아 할머니에게 선물합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연주와 그림 선물에 할머니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한 얼굴이 됐습니다. 주인공이 나였잖아. 이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셔주셨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전주문화재단이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예술 배달 사업에 연주자와 작가는 재능 기부로 힘을 보탰습니다. 어르신 한 분만 연주를 한 것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뜻깊은 기회에 이런 좋은 연주를 들려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고요. 이달 말까지 모두 20여 명의 어르신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집에 한 분 한 분 방문을 하면서 예술 선물 배달을 통해서 조금이나 행복감을 좀 드리고 있고요. 전주문화재단은 기업과 단체의 후원을 받아 예술 선물 배달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안전한 등산을 위해 지켜야 할 점은 무엇인지 주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조대원이 발목을 다친 여성을 응급조치합니다. 60대 할머니가 산을 오르다 낙엽에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다친 겁니다. 대부분 미끄러져서 실족이 되잖아요. 가을철 낙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끄러져가지고. 지난달에는 등산을 하던 60대 할아버지가 5m 아래로 굴러 허리와 얼굴을 다쳤습니다. 하산하다가 등산로가 아닌 부분으로 갔어요. 그래서 굴러 떨어졌는데.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모두 478건. 이 가운데 9월과 10월까지 가을철에 발생한 사고는 108건으로 전체의 22.6%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가을철에 산악사고가 집중되는 건 선선해진 날씨와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이 부쩍 늘기 때문입니다. 무리하게 산행을 하거나 지정된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산행을 하다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등산을 하기 전에 산행 코스를 확인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 중에 부재한 행동과 무리한 행동을 반드시 피해야 되고요. 등산로가 아닌 길은 절대 행동에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정상적인 등산로를 꼭 택해야 됩니다. 또 등산로에 설치된 119 구조 위치 표시판 번호를 기억해두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답석놀이로 유명한 고창 모양성제가 오는 25일 개막합니다. 임실군이 균형발전사업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시군 소식 김진형 기자입니다. 여인들이 곱디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성곽을 따라 걷습니다. 고창 모양성제의 백미로 꼽히는 답석놀이입니다. 올해 44번째를 맞는 고창 모양성제가 오는 25일부터 닷새간 고창읍성 일대에서 열립니다. 강강술래 경영대회와
온님, 부임, 행차, 재연 등 다양한 전통 문화 체험 행사가 열리는데 고창군은 축제 기간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남원의 번영을 기원하고 올 한 해 풍년 농사에 감사를 드리는 남원 주당산제가 남원 석돈에서 열렸습니다. 남원 주당산은 우리나라 12개 당산 가운데 하나로 지역의 무사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10월에 당산제가 열립니다. 우리 남원 시민들이 또 한 해 동안 무병하시고 또 그리고 농사 풍년 들고 모든 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번창하기를 갖다 비는 그런 마음. 임실군이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한 균형 발전 사업 평가에서 포괄 보조 사업과 선도 사업 2개 분야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2개 분야가 동시에 우수 사례로 꼽힌 것은 전북에서 임실군이 유일합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임도시설 개설과 도농협력농업인력지원센터가 소득 기반 향상에 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임실군이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2개 분야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6만 자원봉사자들의 소통 공간이 될 군산시 자원봉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3,400제곱미터 면적에 지상 2층 규모로 문을 연 자원봉사센터는 대강당과 봉사단체 활동방 등을 갖추고 있어 체계적인 봉사활동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한국GM의 카허 카잼 사장이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해 향후 사업 재편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여 군산공장의 가동 여부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GM은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 거부권이 만료돼 국내 시장에서 철수를 하거나 사업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이미 현대중공업의 군산공장 가동 중단으로 군산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만큼 GM 군산공장의 사업 축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GM 측의 지속적인 군산공장 운영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대형 식재료 업체로부터 납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학교 급식 관계자들을 조사합니다. 교육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급식 영양사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해 적발된 대형 식품업체와 거래한 학교 명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명단이 통보된 학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10대 소녀를 성폭행하려던 검찰 직원이 기소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 소속 운전직 공무원 27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에서 18살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인 오늘 막지만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전주 19도, 익산 18도 안팎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고 해가 진 뒤에는 10도가량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싸늘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츰 구름이 걷히겠고 아침 한때 약하게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7도에서 최고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